네, 더 공정하게, 더 균형 있게 스펙스 브리핑 박영식입니다. 오늘 목요일이지요? 매일 덥습니다. 어제도 더웠고요. 아무튼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냥 오프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현주 이후정경연구소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텔레그램, 그러니까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아무튼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저희 방송도 자주 나오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께서 아주 대형 폭탄을 지금 언론에 던지신 셈이 됐네요. 그래서 아침에 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보고 나서 바로 그 내용 얘기할 텐데요. 함께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일면부터 먼저 만나보시고 머리를 좀 가볍게 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일면은 바로 경향신문의 보도인데 경향신문만 오늘 신문에서 다뤘습니다. 보복 기소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죠. 근데 검찰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요. 어제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에 따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과 불가 다 기관 차원에서. 근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테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이른바 합작이라고도 뭐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우성 씨라는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 사건이죠. 근데 사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정된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예정된 결말입니까? 네네. 지난 5월 5일에 그 이시원 전 검사, 대통령실 공직기관 맞아요. 비서관으로 들어간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예정된 결말을 예고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국가폭력이나 아니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절차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을 받아서 제가 또 이제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 따옴표 치고 검찰 공화국. 예. 제가 그 얘기했다는 게 아니죠. 예, 많은 예.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검찰 공화국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사과해도 괜찮을 아니요. 것 같은 사안인데. 아니 법원이 판결한 거잖아요. 예, 예. 인정할 수 없죠. 본인 1심, 2심이 유무죄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예, 예. 법원이 판결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검찰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처리 보고서면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서 그렇죠. 올린 거잖아요. 네네. 국회도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네. 아주 그 중요한 핵심적인 요직에 검찰들이 앉아 있으니까 네. 자기들 세상이 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따라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헌법도 법률도 위반하는 검찰이 되는 거예요. 네. 뭐 하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국정 지지율이 한 70% 가면 이해를 하겠어요. 30%대 20%로 무너질까 말 고민하고 있는데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여전히 자기들만이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생각들, 그다음에 법치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대통령 뭐 하시나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제 빨리 대통령께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거시든지 직접적으로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아니요, 이건 텔레그램으로 문자 보내셔. 아무튼 한동훈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시는 연락을 하셔서 이거는 사과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해야 공정과 상식, 법치에 기반한 정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 만나봤고요. 많이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사과하셔야죠. 자, 중앙일보 보도 갈까요? 저희가 이제는 세계로 나아갑니다. 자,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법한 내용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우크라이나 여전히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어마어마한 폭격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보시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패션지 보그와 촬영한 화보가 공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단독 사진이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분분한 것 같아요, 의견이. 전쟁 중에 한가하냐라는 지적도 있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거를 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화제를 삼을 수 있는 사진이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세계 평화 유지군 중에 한 명인 우리 김영기 대표는 저 사진 보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의 방식, 그러니까 네네. 공보의 방식이 조금 새롭게 비춰져서 네.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우리 세계 경제 피해 이런 부분에만 좀 접근이 돼서 네. 이대로 좀 끝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세계인의 관심도 그 정도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당연히 눈 뜨고 당했고 점령당한 상황에서 네. 계속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외치기만 하면 잘 안 들어주는 지금 상황들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뭐 패션 잡지든 뭐든 주목도가 있는 곳에서 네. 다시 한번 전쟁의 상황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다각도로 할 텐데 뭐 네. 이런 방법도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션하버에서 마치 지금 꾸미고 뭔가 정말 패션하버를 찍은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대로 담긴 모습, 뒤에 배경이나 이런 부분도 네. 좀 척박한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도 할 수 있는 고려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네요. 네. 네, 뭐 그리고 사실 뭐 여기 사진 보면 막 활짝 웃고 있는 사진도 아니고 네. 막 그렇다 보니까 너무 오바스럽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전쟁 중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좀 우려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전쟁이 상업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고지라는 데 나오는데 걸프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을 사용해요. 돈을 써서 용병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이 예를 들면 하나의 상품화되고 상업화되는 양상들이 있는데 저는 뭐 뜻은 알겠습니다만 보고지라고 하는 뭐 일종의 이제 상업지겠죠. 상업지에다가 저런 걸 내는 것 자체가 건강한 모습인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세계 시민한테 호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존중했던 건 뭐냐면 코미디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에서 저희 그 자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응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세계 시민들이 공감했고 그런 공감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 연대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상황이 워낙 절박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 이해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이 좋은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로 볼까요? 다음 보도는 저희도 좀 유심히 귀를 기울여야 될 보도입니다. 서울신문.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칭찬하는 신문인데 서울신문에서는 이제 의제 삼아서 기획 기사들을 많이 냈는데요. 혐오 사회라는 기획 기사 나와 있습니다. 욕먹어도 남는 장사, 언론, 유튜버, 정치인은 혐오 공범들이다 하면서 저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국가인권위가 혐오 표현으로 판단한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정치인의 발언이 그동안 어떻게 혐오를 키워왔는지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여기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성 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 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면서 여성을 혐오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뭐 이채익, 박지원, 이은재, 이해찬 등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들을 차별적으로 발언하면서 혐오의 공범자들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기사인데요. 혐오 프레임과 당사자의 대응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 인물들의 혐오 발언들 말고도 실제 우리 사회 뭐 광고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실제 혐오 딱지들 붙였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혐 상징이 된 집게손, 5조 5억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성들의 숏커트, 그리고 여혐으로 몰린 유튜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는 제가 뭐 일찍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오현주 소장께서는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몇 년 동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혐오 표현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본격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특히나 이게 그냥 일반인들의 모든 혐오 표현을 뭔가 강력한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 이게 공적인 언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은 일정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이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 여성가족부 얘기나 아니면 네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라고 생각할 때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혐오 표현을 부추기는 어떤 발언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최근에 강기훈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최근에 논란이 된 강기훈 네네. 씨, 강기훈. 네네네, 텔레그램에 등장한 강기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니까 강기훈 같은 사람들이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혐오 표현 부추기는 효과로 네. 이런 극우 보수까지도 극우 보수이고 혐오 표현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많이 했던. 사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정치권에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혹시 그 이런 질문이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그 양궁 선수였던 안산 페미 논란 이때는 워낙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숏컷 뭐 이런 SNS에서 그 화제가 되는 이 당시의 시기를 돌이켜 보면 오현주 소장께서도 그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안산에 대한 네네. 이 공격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마녀 사냥 맞아요. 격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예. 당시에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뭐 안산시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 일반인이었다고 하거나 네. 혹은 힘이 없는 누군가였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사람의 생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예. 경각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례들도 만나봤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뭐 이제 보이루라는 어떤 유튜버의 인사를 두고 윤지선 교수라는 분은 논문에다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속어 합성한 단어라고 단정적으로 쓰면서 법원이 윤 교수에게 5천만 원을 배상 판결하라는 판결까지 나와 있네요. 아무튼 이제 혐오 프레임과 당사자들의 대응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 손도 내려야 될 것 같고, 네. 뭐 국면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그 아주 가장 편한 정치 방식이긴 해요. 저렇게 예를 들면 무엇인가를 배제하거나 네네. 혐오하는 걸 통해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자들을 모아내는 가장 손쉬운 방식 중에 정치 방식 중에 이게 하나고, 정치학에서는 최근에 정체성의 정치라는 내용들로 얘기합니다. 뭐 이념, 인종, 뭐 종교 이런 정체성이라는 걸 통해서 소위 특정 세력들을 공격해서 그 네. 공격하는 것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정치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고, 그것이 뭐 유럽에서는 지금 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극우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제3정당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아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당대표 때부터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예를 들면 일상적인 정치 방식으로 등장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장 안 좋은 방식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를 침해해요.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빨리 막아내지 않게 되면 네. 유럽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그 자체를 또 혐오하는 우리 김영기 대표는. 제가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혐오해야 할 것은 네.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명언입니다, 주셨어요. 명언. 명언이었어요. 네. 자, 분위기 좀 바꿔가지고요. 밝게 우리 이건 뭐 K 뭐라고 붙여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선일보 보도를 좀 볼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라소 데스. 너 저 또 메프다. 이제 일본 분들의 1020 절반이 한일 믹스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우리도 그 한본어라고 해서 개그맨 강유미 씨가 이걸 굉장히 잘 아시죠. 웃음의 소재로. 근데 일본에선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K-팝이나 한류 콘텐츠가 일본을 휩쓸면서 10대, 20대 중심으로 한일 믹서가 나왔는데 정말 고마워를 마지 고마워. 그러니까 마지대라는 표현이 정말로라는 표현인데 마지 고마워. 진짜 소래나 진짜 그럼 뭐 귀엽다를 기요이라고 한다든지 대박이라는 표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대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귀여운 것 같은데 다음 보도 볼까요? 46.7%라고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한일 믹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본어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입장을 내셨던 국어학자가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근데 그건 국어학자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 일본 Z세대 인식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문화가 돌고 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아직까지 일본 문화가 개방되지 않았을 때 일본 네. 문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일본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뭐 예를 들면 오겐키 데스까 이런 말 기억하시죠? 그쵸, 영화에서 러브레터. 유행어 썼던 거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다시 오히려 역으로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이제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걸 많이 쫓아하고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한국어가 이 여러 젊은 세대들에게 케이팝의 영향 등으로 인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라소 데스. 자, 그리고 우리 김종욱 교수께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뭐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예. 높은 문화, 좋은 문화는 아래로 쭉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래서 그 내려간 물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내에서 또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구름처럼 다시 위로 와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 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K컬처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문화가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예.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대신 이제 자만하면 안 되죠. 네네. 우리도 그런 다양한 문화들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혼합해내고 융합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뭐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언제 해봤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좀 더 좋은 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 조선일보에서 일면으로 다뤄본 기사인데 김영기 대표 혹시 뭐 우리 네티즌들 한국 네티즌들이 엄청 그 사실 표현력도 좋고 여기 나온 그 한일 믹서에 따르자면 신기판기한 내용들을 많이 신기판기한 댓글들을 많이 다시잖아요. 혹시 재미있는 댓글 소개데스. 재미도 있고 뭐 의미 있다고 하면 의미 있을까요? 이런 걸 동력 삼아서 네네. 이제 이 혐한 정서 있는 게 좀 있는데 이걸 친한적으로 좀 네네. 바꾸는 전환시킬 역량도 좀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재밌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우리는 일본 문화에 잔재? 대해서 문화? 그 선호하면서도 좀 그 배척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예, 일본 문화를 막 그 불법적으로 봐야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한일전이 왜 떠오르죠?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중의 졌어요. 3대0. 네네. 뭐 대중의 입장에서 대중끼리는 이렇게 친해지고 하고 있는데 예. 뭐 나라 간에도 그 해묵은 좀 앙금들이 네. 현명한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언어의 마술사. 네. 고맙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이슈 집중 코너로 가볼 텐데요. 이분 때문에 저희가 제작진을 통틀어서 우리 출연자 선생님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주제가 좀 바뀌는 바람에. 왜 그러셨어요? 자, 이 정권은 점점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판 기사인데요. 장성철 내부 총재 메시지에 이 정권은 망했다. 이 정권은 망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인은 아니십니다. 이제 건강한 평론을 해주시는 평론가께서 보수 성향 평론가께서 윤 대통령에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거나 사과를 해라. 이 정권은 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MBN 온라인판도 볼까요? 유승민을 쫓아냈던 박근혜 정권이 떠오른다. 즉 유승민을 쳐내게 했던 박근혜 정권. 이준석을 몰아냈던 윤석열 정권.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 보도들이 오늘부터 또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어제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는데요.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윤석열의 내부 총질,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다. 또 페이스북에 쓰셨는데요. 자, 그 페이스북에 실제 썼던 내용 좀 저희 소개해 주시겠어요? 기사 말고 그럼 우리 원문을 좀 보죠. 기사가 글을 쓰니까 다름이 틀린 것은 아니죠.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다면 이 정권은 망했어요. 그 다음 민주당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윤석열의 내부 총질 이렇게 SNS에 썼고요. 실제 SBS에도 출연한 이데일리 보도로 나갈까요? 이데일리도 보도하고 있는데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망했던 건 대통령과 친박 세력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도록 억압했기 때문이라면서 자기 정화 없는 집단은 부패하게 돼 있다면서 이 정권은 망했다! 막 이렇게 지금 거의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물론 저희 스픽스와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권이 망했답니다. 아직 안 망한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네, 망한다고 막 하시네요. 저는 사실 이 이슈가 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전 오래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 게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을 안 하고 지나가셨고 최대한 지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네. 별다른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평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너무 네. 좀 섣불렀다는 네. 평가를 주신 것 같은데 김종욱 교수께서는 좀 다른 동일한 월요일에 자주 만나시는데 그때는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셨었죠. 그때는 문자 전이었구나. 그죠? 그렇죠. 그때는 텔레그램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었기 때문에 아 맞아요. 장 소장님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정권은 망하게 윤 정권이 망하겠죠. 어떻게 이 정권이 망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망하는 게 불가능한 게 우리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해요. 네. 내란이나 외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내란이나 외환 상황이 아니라 예. 내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내분이 내란으로 간다는 얘기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분이지만 네.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문자가 네.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오해할 수밖에 없으니 다 내부에 총질하는 당대표와 공존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시그널이 간 거죠. 네. 이준석 당대표와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 하필이면 그걸 또 공개한 사람이 일부러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탑인 권성동 원내대표. 그럼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도 안 되는 거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도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고 예. 누가 하죠? 아마 그러면 공백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하진 않았지만 네. 상당 기간 당 지도 체제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들을 둘러싼 갈등들이 계속 진행될 거다. 예. 예. 그러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다. 예. 20%로 떨어지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사실. 망한 건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는 거겠죠. 근데 네. 봉합이 쉽지 않을 거란 느낌은 많이 들어요. 네, 저희 혹시 기사에서 그거 뽑아서 써도 됩니까, 교수님? 어떤 거요? 20%로 떨어지면 이 정권의 망조가 든 거다.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대한민국은 뭐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예.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시는데 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검찰이 문제구나.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아까 장성철 교수도 SNS에 이제 썼지만 박근혜 배신의 정치, 윤석열의 내부 총질을 이제 동일선상에 뭐 유사하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라고 찍어내리면서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몰락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뭐 아주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의석수가 조금 적더라도 네. 내 사람들로 끌어나가서 통치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그 당시 뭐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었겠죠. 여기에서 반기를 들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빚어진 공천 갈등이 주요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앞으로의 기획이라기보다는 그 과거로부터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한 결과라고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그 당시 네네. 이제 후보였겠죠. 이 후보가 윤석열 당대표에 대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들은 다양한 방식들로 확인이 됐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네.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소위 같이 소주도 먹어주고 맥주도 먹어주고 포옹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티셔츠 뭐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서 네네. 같이 사진 찍고 맞아요. 아니 속으로는 당 내부에 총질하는 당 대표랑 이렇게 하셨으니 예.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 1차로 지방선거 이전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이준석 당대표를 자연스럽게 예. 낙마시키는 것들이 이미 제가 볼 때는 시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시도 자체가 1차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을 뿐인 거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그냥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건 좀 그때랑 비교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고 예. 가장 큰 차이는요. 아직 3개월이 안 됐어요. 아직 시기적으로 3개월이 안 봐도 됐어요. 비교하기가 힘든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당 소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네. 당내의 다양한 언론들을
열어놔야 된다. 네네. 열어놓지 않게 되면 전체화된다. 전체화되게 되면 다양한 국민적 이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망했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근데 거예요. 뭐 가정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거라면 이제 이 정권은 망했다라는 것이니까 물론 가정은 단서가 있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어쨌든 김종욱 교수께서도 뭐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그때 당시 박근혜 당시에 배신의 정치와 지금의 어떤 내부 총질 이런 상황이 시기도 다르고 어쨌든 상황도 다르고 하지만 어떤 맥락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엄중한 경고이자 굉장히 보수의 충심이 담긴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장성철 교수님이 네, 장성철 교수님께서 그렇게 심정을 가지고 쓰셨다.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충원이다.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어쨌든 경고의 메시지로는 이렇게 어제 이제 그 텔레그램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이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대표를 지지해왔던 유승민계 의원들이나 혹은 그 청년 정치인들이 네네. 일제히 좀 의견들을 표출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 계기를 명분을 삼아서 집결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향후의 정계 개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세게 예.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희 대표, 장성철발 SNS, 장성철 소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들, 뭐 어제 사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굉장히 뭐 화가 나실 정도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평가들이 좀 뒤따르고 있나요? 좀 특이하긴 합니다. 사실 지금 현직 정치인도 아니시고 맞아요. 예. 연예인도 아니고 근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한 줄이나 이런 메시지에 우리가 보통 집중할 때 현직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집중을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네. 장성철 소장님이 얼마 전에도 얼마 전? 그 언론에 나가서 이제 얘기했던 거를 예. 방송국의 압박을 받았다 이런 걸 이제 또 재원이 형이 YTN에 전화 폭로하시면서 온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보수 평론가로 많이 분류가 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보수지에서는 이제 바로 이게 내부 총질이다. 이것이 바로 내부 그리고 총질이다? 배신적 사고다. 굉장히 좀 진짜요? 격한 반응들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숨어 계셨던 네. 그리고 밖으로 의견을 많이 표출 안 하셨던 이제 전통적 보수 지지층들이 네. 지금은 이제 일치하고 단합돼야 되는데 보수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그 상당한 이 큰일 났어요. 비속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뭐 어떻게 방송으로 담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담아도 되는데. 굉장히 좀 네. 그 장성철 소장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맞아요. 저도 왜 이렇게 신났냐 뭐 이런 수박으로 식으로 먹어요, 사쿠라나 예. 뭐 이런 댓글도 받고 그 댓글 중에 저는 오늘 좀 그 재밌게 본 댓글이 장 소장님 이러지 마시고 X 파일을 공개하세요. 그거 다 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공개를 하라고? 버리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X 파일을 공개하세요. 막 이런 댓글까지 있어서 네. 이게 이 정도의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뭐 네. 망했다는데 굉장히 적극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제 현 정권이 들어서는데 한 표를 던진 내 자신도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생각들이 여러 갈래로 좀 나뉘는 것 같고 또 장성철 소장의 얘기가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에서는 좀 그래도 어떻게 이 보수 평론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좀 예. 지금은 이 얘기가 파장이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정적인 여러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얼마나 이게 확전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자주 나와주시니까 장 소장님께 제가 또 직접 물어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근데 이 주제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다양하게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 때문에 다른 주제를 못 하겠어요. 어제도 그랬지만.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이 다음 주제도 그 내용입니다. 양두구육.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바로 반응이 나왔죠. 양두구육이다. 에? 중앙일보 보도 보죠. 대통령실 문자 유출 오해 일으켜 유감. 이준석. 이걸 두고 양두구육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고개 숙인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의 사진은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참, 왜냐면 사진이 너무 많아. 신문에 다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는 신문이 없어요. 자, 다음 신문. 약간 또 배치돼 있죠. 왼쪽은 이제 사적 문자 유출을 사과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울릉도를 떠나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이거 약간 랩으로 따지면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사적 대화 오해, 오해 없이 이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4552 이렇게 좀 지금 동아일보에서 제목을 뽑아놨는데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를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바로 양두구역이라면서 오해 없이 잘 이해하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국민일보도 마찬가지로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양머리의 계곡이 이제 이 표현이고 양두구역의 뜻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변변치 않은 것이란 뜻이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어제는 뭐 저희가 충분히 텔레그램에 대한 반응을 그리고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전망까지 펼쳐질지 얘기를 충분히 나눠봤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다루진 않았어요. 오늘 다뤄볼 겁니다. 오 소장님은 이준석 대표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울릉도에 가더니 섬을 보고 이렇게 바다를 비유도 보니 잘했어요. 네네네. 굉장히 감성적이 되셨다라는 네네네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의도 정치권을 빗대면서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오늘 전효옥 의원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저는 전효옥 의원의 평소 생각은 동의하지 않으나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것은 이것만큼은 네. 그 이준석 대표도 예전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 한창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예. 끝나자마자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네. 아우 선배님 밥 사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너는 무엇이 다르냐? 너가 가장 양두구역이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쓰셨다고 하는데 아니 근데 비판은 방송에서 비판하고 밥 같이 먹자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는 못합니다. 이게 세게 비판하고 이제 정치인들이 예. 끝나고 나서 서로 화해하고 웃고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정치권의 세태에 대해서 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네. 양두구역이라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내심 이해가 가나 굉장히 감성적이다. 네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어쨌든 본인 뭐라고 해야 되나 양두구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네. 본인의 심정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윤핵관을 겨냥한 예. 측면에서는 본인의 내심을 드러낸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 이어갈까요? 양두구역에 빗댄 이준석 곧 어디로 간다? 바로 여권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도는 등 장외 정치로 지지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이 대표 측의 인사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혔고요. 지금 6개월 징계 받고 나서 이준석의 힐링 투어는 벌써 보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도 다시 갈 거고 이제 곧 텃밭인 대구 경북으로 가서 또 힐링 투어를 이어갈 텐데 자 다음 사진 볼까요? 한국일보는 그래서 드러난 윤심을 보고 이준석이 속으로 웃고 있다라면서 꽤 밝은 사진, 지금 마스크를 썼지만 위에는 눈이 웃고 있죠. 한국일보는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과연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웃고 있을까요? 못 웃을 거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규정을 했는데 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죠? 이런 대통령을 이기고 본인이 당대표에 올라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대통령도 사과해야 되잖아요. 네. 당신 당 내부에 총질하는 당대표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네. 그냥 사적 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서로 제가 볼 때는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지지해야 되잖아요. 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네. 누굴 지지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굴 지지하시겠어요? 현재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면 예, 대통령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는 제가 볼 때 갈 길이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고개를 숙이거나 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나가거나 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아마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면 당 내부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아주 과감한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진짜요? 일단 전효혁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과거를 잊었나? 이준석 당대표 여혐 갈라치기 가출 2회 네. 그다음에 또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속으로는 당 내부에 총질하는 당대표랑 소주도 먹어주고
맥주도 먹어주고 그렇게 저 뭐지 이러면서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예.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이 든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80%가 네. 탄핵을 하는 것에 동의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는 상황입니까? 네네. 또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또 염치도 없어요. 뭐 아무리 이거 했다고 기분 좋아할 이유가 없죠. 본인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돼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좋아하고 기뻐하고 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잠깐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확하게 갈라진 거다. 당신은 안 돼. 아, 어제 그 저희 여론조사 전문가이신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께서는 2030들의 당원들, 2030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기반으로 다지고 여론전을 지금 힐링 투어 삼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갈 거라는 측면에서는 이준석이 웃을 수 있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분석을 주시던데. 여기 나오시죠? 예, 예. 점심 내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현주 소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뒤에 한겨레 보도를 볼 건데 한국일보는 이렇게 이준석이 웃을 거라는 식의 보도를 하지만 한겨레는 지금 딱 김종욱 교수님의 분석을 그대로 따고 있고 얘기한 게 보죠 뭐. 다음 보도 보시면 한겨레 보도에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당대표 복귀 가물가물하다. 뭐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복원할 길이 없다는 보도를 지금 한겨레는 바라보고 있고 시각이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오현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지지율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20대 지지율이 한 20% 네. 정도에서 이제 있는데 이것이 더 떨어져서 혹은 다른 세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준석 대표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많다. 예,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지금에서 크게 반등이 없거나 뭐 혹은 거기 소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는 네네. 굳이 이준석 대표를 끌어들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경찰 수사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보고 이준석 대표는 서서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정치적 입지나 선택지가 어쨌든 좁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두 분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시기를 한번 따져보면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에,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뭔가 핵심적인 메시를 던져서 중앙으로 복귀하는 시점이 이제 현실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시점이다. 이제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일단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 내부의 총질한 당대표라고 하는 것들이 프레임이 딱 잡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예. 자, 아직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당장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이나 그 흐름 자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네.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되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정치의 하나의 장점이면서 한계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데 일단은 복귀를 못 해요. 당원권 정지를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렇죠. 윤리 스스로가 예를 들면 미안하다 잘못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네요.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6개월 동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잔해투쟁만 할 거예요. 네. 그럼 잔해투쟁 한다는 얘기 뭐예요? 또 당 내부에 총질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본인이 당대표가 아닌 상황에서 외부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네. 아까 저번에 봤을 때 힐링 투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힐링을 안 하게 되면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네.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당 내부에 총질하는 내용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6개월 동안 낭인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네. 내부에 총질을 하는 사람을 6개월 후에 야 들어오세요. 6개월 잘 쉬셨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전 6개월 내에 정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네. 그것이 비대위 체제이든 네네. 아니면 직무대행을 통해서 직무대행 체제가 끝나기 이전에 네네. 저는 이걸 정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제가 볼 때 룸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 들어와도 마찬가지다. 네. 6개월밖에 없어요 기간이. 그렇죠, 그렇죠. 6개월 동안 뭐 할 거예요 본인이? 계속 힐링 투어. 최고위원회 지금 2명 다시 뽑을 거잖아요. 네네. 저기 안철수. 네네. 즉, 김윤 정점식. 그러면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음. 제가 맨날 지금 자폭할 수 있다니까요. 최고위원회가. 자폭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가 뭐 그만하겠다는데. 네네.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겠죠. 그럼 6개월 땡겨지겠죠. 네네. 근데 문제는 권위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마를 어떻게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당대표 선거에. 네네. 요거 조율 문제는 남아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2030 세대를 막 모으면 네. 그 힘으로 어떤 예를 들면 보수의 중심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야, 필요할 때만 그렇게 쓴 거예요. 아니 이 정당이 2030에게 뭘 하겠습니까? 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한 거 없잖아요. 아쉽지만. 네. 제가 그때 바라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바라지 마시라고요. 싸우시라고요. 안 줘요. 땡깡바 부리는 줄 알지. 그래도 청년들을 규합해서 그 기반을 삼아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지금 아니 나아가고 그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2030 남성이라고 말씀하세요. 2030 남성. 여성은 별로 지지하지 않는데 정확하게. 왜 그 청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2030 그건 남성.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2030 남성들을 규합해서 정치적 기반 삼아 다시 복귀하는 건 순진한 착각이다. 이제 이런 의견으로 좁혀지는데, 자, 영남일보 보도 볼까요? 쓴소리도 못하나 윤석열을 믿었는데 여당 내부의 청년 정치인들, 아까 이제 오현주 소장께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가 어제 좀 많이 나왔다. 근데 홍준표 저 대구시장이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지금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 이따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대통령의 반응도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외부 일정 이후 출근길 문답 않고 돌아온 뒤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다. 예. 지금 여기 노란색 박스를 보면 30% 초반대 지지율마저 붕괴 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아마 요 문자 사태가 반영된 지지도가 내일인가요? 내일 나와요? 우리 내일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 볼 건데요. 20%대로 갈까요? 이게 반영이 되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현주 소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항선을 유지할 것이다. 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그리고 이 사태에 정말 놀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놀란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 좋고, 이 그 텔레그램 사태가 뉴스가 되고 재미있고 화제가 되고 이런 거는 맞지만 예.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실망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지지율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 나타날까? 그러니까 이미 실망한 사람들만 다 실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네, 큰 기대가 없다. 네, 이미 실망한 사람들은 실망을 한 상황이고, 네.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입방아 찍기 좋은 사안일 수는 있어도 네. 이것 때문에 다시 등을 돌린다라는 네. 거는 저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지지율에 지금 이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김 교수님. 저는 턱걸이. 턱걸이. 갤럽 기준으로 턱걸이. 갤럽 기준 턱걸이만 32가 나왔었는데 저번에 예. 30 30. 턱걸이를 할 거라고. 때는 어쨌든 왜냐하면 이 지탱하는 게 있어요. 예. 보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네. 또 이제 믿고 맡겼기 때문에 네. 아직 3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그러니까 저도 지키는 게 있어서 30% 그래도 일부 빠져나가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예. 텔레그램으로 대통령이 원내대표한테 비대위원장한테 저런 걸 보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창피해 이런 사람도 꽤 있겠죠. 저도 창피하던데 아무리 네. 그러면 일부는 빠져나갈 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든든한 보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 네. 턱걸이 딱 하면서 네. 그다음 지켜봐야죠. 또 실수할지. 네. 지지도를 추이를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 혹시 우리 이준석 대표 힘내라는 댓글 많습니까? 힘내라는 댓글보다는 네. 대통령을 향한 비판 혹은 권성동 형님 그 우리 왜 야구할 때 예. 선구안이라 그러나요? 선구안 볼을 그치. 예. 볼을 보는- 잘 골라서 그치. 예. 그때 이제 잘 쳐야 예. 홈런이 될 텐데 예. 사실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요렇게 장외 정치하면서 조금씩 이제 동정론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모아지고 있었는데 네. 다시 조금 이 전면에 등장하고 반박을 너무 바로 강공을 취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댓글들을 좀 달고 계신 것 그래요? 같고 또 본인이 이걸 다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고 해놓고 예. 그런 뭐 책임이나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리스크가 정말로 이제 경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지면 네. 뭐 청년들을 통해서 뭐 다른 당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바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네. 또 꽤 많은 이게 평론가분들도 네. 참아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참지 하지 못하고 말지. 바로 네. 대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별로 썩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대표님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제 어디를 갔다 오셨냐? 이런 상황인데 뭐 꿋꿋하게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국민일보 사진 소개해드릴게요.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의 IMGT 실험실에서 항암제가 든 나노 입자 시약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자, 다음 주제. 자, 왜 웃으시죠? 아니 왜 웃으시죠? 웃을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꿋꿋하게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니까 칭찬 드려야죠. 자, 다음 주제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 나왔습니다만 이제 당내 여당 내의 원탑은 어떻게 되느냐? 삼진 아웃 되는 거냐? 진짜 아웃인가요? 아니면 네 번째 기회를 주나요,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자, 고개 숙인 사진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도 정치인들이 고개 숙인 사진을 볼 때 약간 묘한 뭐랄까요? 묘하게 좀 속 시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고개 숙이는 경우가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절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어제 사과를 겨우게 하셨습니다. 송구하다며. 경향신문, 다음 동아일보, 자 다음 세계일보. 그렇습니다. 세계일보에서도 여당 게시판에 지금 부글부글이다. 내부 총질 메시 이거 네 잘못 아니냐? 권성동 물러나라.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또 한겨레보도 또 숙이시고, 예, 또 숙이었죠?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취임 이후 세 번째 사과입니다. 제목을 잘 뽑았어요. 제대로 허리 펴지 못하는 권성동 체제. 동아일보 또 숙이십니다. 예, 또 사과하고 계시죠? 3개월 새의 사과가 세 번째입니다. 리더십 잃고 권성동 리스크. 어제 제가 클로징에 얘기했죠. 권크나이트라고 부른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나야 됩니까, 교수님? 저 같으면 버팁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근데 물러나는 것도 대표 직무대행을 물러난다. 첫째. 둘째. 원내대표까지 같이 물러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이제 아침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뭐냐면 네 가지의 잘못을 했다. 네네. 맨 마지막이 뭐냐면 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 대통령이 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쓴 거다라고 얘기해서 내부 총질. 뭐 저런 식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의 문자에 대해서 해명을 하나? 네. 일부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갖다 대통령이 쓰시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죠?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쓰시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 총질을 연달하시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보내고 싶어도 내보내고 난 여백을 메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야기들만 나오는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죠. 지금 직무대행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소위 비대위 체제를 누가 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에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당 내부는 더 많은 혼란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네. 윤 대통령 직갈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판단들이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뭉개고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모르겠다. 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스타일에 저 같으면 그 지난번에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검수완박. 분리하는 거 예. 관련해서 합의하고 난 다음에 예. 악수하고 다 한 다음에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다 이래놓고 네네네네. 가서 다 엎었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그때 사표 내죠. 그때 이미 원아웃이었죠. 원아웃 정도가 아니죠. 그건 완전 제가 볼 때는 게임 끝이죠. 네네. 그냥 망한 거죠. 그 장성철 소장 말대로 네네. 망했는데도 난 안 망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적인 대화라는데 네네. 사적인 대화요? 대통령이 대정부 질문 보면서 문자 보낸 거 사적인 대화라고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 공적인 대화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답답해요 진짜.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러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 다 의견이 같으시네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 번의 사과를 했잖아요. 검수완박 합의하고 구급 공무원 예, 예. 문제, 문자 노출 이렇게 세 번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본인도 이미 당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내심 물 건너갔다. 네, 물 건너갔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문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복심이 본인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를 네. 확인받았기 때문에 네.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거는 물 건너간 이상 예, 예. 주변의 어떤 예. 대통령의 마음이 자기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오, 네. 새로운 해석인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권성동 체제가 특별한 어떤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네. 그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크게 흔들림 없이 이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내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누가 얘기했죠? 이준석 당대표가 간장. 네. 간장은 겨울이 지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김장. 김장. 김장도 겨울이 와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겨울이 와야죠.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퇴진론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 다 이제 동일한 해석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러면 어제 잠깐 나온 얘기지만 요 칼럼은 이제 칼럼을 쓸 때 좀 주의해야 돼서 저희가 경향신문의 김용민 그림 마당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럼이 실제로 일부러 노출시킨 거 아니야? 이 실수가 아니라 설마 노림수? 뭐 이런 해석이 달려 있는 뭐 비아냥과 조롱도 좀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진짜 실제로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교수님? 저 정도면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겠죠. 저렇게 일부러 다 해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자리가 거기는 국회의원들 다 조심할 수밖에 없는 줄 다 알아요. 제가 알기로 그 시간대가 방심할 때예요. 딱. 그래요? 딱 4시 정도 됐잖아요. 예, 예. 기자들도 해이해지고. 아, 기자들도 해이해지고. 실수였다. 그리고 아니, 중요한 건 시간, 그 대통령의 이 문자가 왔을 때 바로 답장해야 한다는 이 압박감. 그것이 크게 그랬을 수도 작용했다. 있겠다. 네네네.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거 대통령님이시네 하고 바로 이거 네, 뭐 국회 불싸 하고 그냥 국회 일정이 무슨 지금 중요합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텔레그램을 네, 주셨는데. 텔레그램을 아니요, 이제 주셨는데. 그건 11시기 때문에 아. 오전 11시고 아, 본인이 열건 이제 16시 정도가 된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의도했다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장성철 소장이 망했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왔겠습니까? 절대로 일부러 한 게 그리고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본인이 일부러 했다면 그 합의했겠습니까? 그 저기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거 일부러 예.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예. 들어요. 주제 가기 이거 힘들 정도 이게 다 성철이 형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조선일보 보도 볼까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두 분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김장 간장 얘기할 때 이제 김기현, 안철수 당대표 예비주자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당내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만약에 진짜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예상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물러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다음 예비주자가 빨리 등장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조기 전당대회 찬성론자였기 때문에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리가 내부적으로 안 됐는데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지금 아주 난리고요. 그래서 대구일보의 보도 사진 보여주세요. 따라하기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은 이거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자, 이준석 관련 기사 읽는 김기현. 교육 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시간에 이준석 대표 기사를 읽는 김기현 의원의 폰이 또 기자들의 망원 렌즈에 포착이 됐습니다. 전 요거는 또 김 의원님께서 노리셨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뒤에서 기자들이 찍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만나봤는데 혹시 우리 바닥민심 취재된 게 있습니까? 그 권성동 직무대행이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면 네네. 혹시나 이제 사과도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 제대로. 저는 사과 측면에 조금 부적절함을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 프라이버시는 보호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당 대표 직무대행이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재 대상인데 네. 다른 데도 아니고 제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이었습니다. 이거 웃겼다. 잘했어요. 이게 잘했어요. 사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공인이 이제 주요 공적 업무 장소에서 취재를 당한 거지 파파라치 사진에 찍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프레임 전환 자체가 좀 억지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현명한 미디어 대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딩도 어딩이지만 특히나 이제 그 미디어를 우리가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지금 기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그러면 그 태도나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네. 그 이 태도나 인상 국민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댓글을 보니까 네. 그 90도 사과한 권성동이라는 기사의 말이 밑에
저게 90도냐? 기사를 쓰려면 제대로 쓰든가 말투하며 등등 좀 상세하게 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이제 90도 사과라는 거는 언론에서 관용적으로 의례적으로 좀 쓰는 표현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그만큼 이제 미디어 수용자들이 그 태도나 인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지 말로만 하는 사과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측면에서 특히나 그 시각적인 측면에서 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사과도 미리 조금 기획하고 준비했더라면 네, 네. 그리고 또 여당의 지지자들 이런 댓글 많이 달고 계십니다. 우려를 하고 계신데 네.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문자를 하는 게 도저히 참 이해가 안 간다. 보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 국민의힘이 걱정된다. 또 당내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네. 정치 초임의 대통령을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보좌 해야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는 어떤 진정한 길을 닦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댓글들도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동안 잠재돼 있던 에너지가 분출하는 시간이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국회 시간 김 PD 넘어가면은요. 거기 이제 야당이 지금 경찰국 사태 이제 국면이 전환이 됐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고 이제 결국에는 국회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미 뭐 국무회의 통과한 상황에서 경찰국이 신설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거야? 야당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계일보의 보도를 좀 보면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가능은 합니다만 네. 저 카드는 최후의 카드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최후죠. 있어요. 그래서 저건 그냥 민주당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도대체 안 되겠어라고 얘기할 때 해야 되는 카드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엄포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거 쉽게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제가 볼 때는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회적 토론을 더 벌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왔으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으니까 견제와 균형은 분명히 필요하다. 예. 근데 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타협점을 만들어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예. 예. 또 하나는 진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게 맞긴 맞아?에 대한 토론도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권한이 넘어왔다고 얘기합니다만 중간에 예비적으로만 넘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경찰의 강화된 권한들을 분산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통제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당은 지금 통제할 생각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 야당 입장에서 탄핵을 얘기하기 전에 그럼 빨리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검찰의 권한들을 글로 예를 들면 이관을 시켜줘서 예. 적어도 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뭐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예를 들면 서로가 하는 방식들에 대한 대안들을 얘기하고 예. 그것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아야죠,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봤을 땐 탄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이를 좀 여론의 추이를 분명히 보고 이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될 수는 있는데 뭐 탄핵 언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야당은 어떤 선택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가 의견 마무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핵은 제가 보기에 섣부르다라고 네, 생각을 섣부르고요. 하고요. 예, 시행령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거 네.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야당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네. 경찰 장악위원회를 꾸리고 예. 정치적으로 너무 이 부분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네.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기구를 통해서 검찰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예. 그 권력 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무거운 것들이 음. 밀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야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만 소개해드리고 저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바됐는데요.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제발 그 정치권에서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하지 마, 좀 제발 좀. 한국일보 보도 보면 정모위가 열렸는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질문했대요. 윤석열 존경하냐? 하지 마!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제.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수준 떨어집니다. 끝! 자, 이 정도로만 하고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현주 이후정경연구소장,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그리고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픽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